행복한 시니어.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니어의 아나운서 지영서입니다. 1479년 조선 성종 10년에 승정원의 이경동은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세종대왕 당시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류의 이름과 효능을 모두 밝힌 향약 집성방이 만들어졌지만 그 약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그린 그림이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향약 집성방을 이용해서 필요한 약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읍소합니다. 그러자 성종은 그림을 함께 담아서 보다 알기 쉬운 향약 집성방을 만들라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림이 담긴 향약 집성방은 끝내 조선왕조가 막을 내릴 때까지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선에 이경동이 상소문을 올린 지 572년이 지나서야 한결 나아진 향약 집성방이 선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더 세밀한 사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약전 골목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신전휘 선생이 아들 신용욱 박사와 함께 무려 17년의 세월을 걸쳐서 펴낸 책이 바로 향약 집성방의 향약 본조인데요. 이 책에도 신전휘 선생은 아드님과 공동으로 우리 약초 바르게 알기와 또 4권으로 이뤄진 약초꽃의 세계 이 시리즈를 펴내면서 약이 되는 풀과 꽃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약초를 대중에게 알리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분주한 한약사 신정희 선생 오늘 일요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대구에서 이제 이 한약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이 대구가 그 양령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500년 가까이 되는 양정시죠. 네. 예. 거기서 한약방 한 지 한 40년 됩니다. 뭐 책내시라 또 어쨌든 한약방도 업체니까 운영하시랴 또 일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네. 일과가 무척 분주하시겠어요. 40년간 너무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죠. 아침 보통 5시 요즘 같은 반쯤 되면 일어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진 찍으러 나가는 시간이죠. 그 시간대가. 네. 그리고 이제 9시나 10시 되면 이제 한약방에 오는 손님을 맞아야죠. 네. 저녁에는 사진 찍어 정리해야죠. 사진 정리. 예. 그러한 생활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해마다 책을 낸다. 시리즈로 낸다.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약방 한 지 40년 되지만 네. 그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원래 20년째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야 되지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미쳐야 미친다고. 네. 예. 그런데 그 일에 미쳐야 이룰 수가 있잖아요. 네. 미칠 겁자. 네. 예.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렇게들 그 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네.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약초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진 잘 찍거나 식물을 알거나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한약재가 약으로 쓰인다는데 뿌리가 쓰이면 위에 그런 거 어떻게 생겼냐 확인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작을 해서 계속의 사진을 모으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책을 만들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책이 뭐냐. 고서적을 저희가 모으기 시작했는데 네. 고서적이 한의학 고서적을 좀 많이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 30년 전부터 한의학 고서적을 모으는데 제일 비싼 게 향학 집성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학 집성방 그 고서적이 산질돼서 우리나라에 다 없어요. 없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노? 이제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네. 한약재가 360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360가지를 향약이니까 향약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서 백성들을 치료하자는 의미에서만 세종대왕 엄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약초가 360가지라면 이걸 내가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 시작한 것이 17년을 계속했어요. 하나의 약초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묻고 저 사람이 돼 묻고 그런 작업이 계속돼야 되거든. 네. 책에도 묻고 사람이 돼 묻고. 그렇죠. 근데 600년 지나는 그 시대 지남과 600년 전과 이것이 대조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을 하나를 놓고 그걸 화두를 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근데 그 사진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약초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약초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가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중국에 가서도 약초 찾는 것도 이게 약초 꽃 피는 화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자라는 시기가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화기를 맞춰가지고 몇 번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만든 책이 향학 집성방의 아. 향학 본초락하는 걸 만들게 되었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영국이가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아드님이. 예, 네. 그다음 나는 이제 사진을 이제 만들고 그 과정에 어려웠지만 즐거웠죠. 공부할 때 보면 수학 문제를 골똘히 이거 몸 풀다 풀면 무릎 탁 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짜릿한 게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 이게 내가 찾던 꽃이구나 그러면 사람이 흥분된다 할까요? 네, 예, 네. 예. 그러면 딴 사람이 내 얼굴 보면 너무 밝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는요. 예.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책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네. 투자했지만 책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이제 다시 금전적으로는 많은 손해예요. 많은 사람이 사지도 않고 우리나라 독사청이 넓거든요. 예. 소설책같이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뭐 갖고 온 책은 또 약초 꽃의 세계인데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식물 도감 이런 걸 보는 듯한 그게 쫙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약, 약초 이런 인연은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공부를 하셔갖고 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40년 동안 한약사의 길을 걸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촌에서 자랐을 때에 풀을 보고 이름도 모르고 네. 모형만 알죠. 네, 네. 그러니까 지방에 부르는 이름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정구직 하면은 예. 경상도 사람만 알지 서울 사람 몰라요. 부축하면 부추잖아요. 서울 사람 예, 알거든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지방 이름만 알았지 몰랐는데 네. 한약을 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안 되겠네. 아. 내만 알아서 안 되겠네. 향학 집성반을 내고 난 후 생각이 네. 그렇다면 이 주위에 있는 걸 모든 사람들인데 지식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네. 지금 사람들이 자연을 너무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철을 모르고 있죠. 애들 보고 야, 자는 철이 없다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어른들도 철이 없어요. 예. 수박이 여름에 나는지 겨울에 나는지 몰라요. 상추와 예. 봄에 나는 여름 나는지 가을 나는지 몰라요. 사철로 먹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철이 언제냐 이거지. 아, 예. 그런데 그 철에 나는 그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제철에 나는 예. 음식. 그런데 식은 씨야락 하는 말이 있죠. 네. 먹을 식자, 네. 식은 네. 그때만 때시자, 아, 네. 씨야라 그때 나는 음식을 먹어야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다. 아. 그리고 향학 직선방에 보면 서문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100리 이내에 나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야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100리 아니라 몇 말리 거도 갖다 먹으니까 네. 그런 가져오는 과정에 좀 안타깝잖아요. 포도가 네. 저 외국에서 올 때에 덜 익은 걸 수밖에 없잖아. 완전 익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맛의 차이가 나죠. 맛의 차이가 난다는 건 영양의 차이가 납니다. 요즘 말하는 비타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철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면 우리 여기 근처 토종에 나는 약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인데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1년에 한 권씩 만들어서 네.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인데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고객이 한 3천 가정쯤 네. 됩니다. 늘 오는 가격이. 그 사람들인데 저 책을 한 권씩 1년에 한 권씩 나눠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책이 4권 가지고 있는 집은 우리 주위에 있는
풀락하는 잡수락하는 것이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약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1권은 4권은 약이 되는 곡식과 푸성기 100가지가 되면 1권은 약이 되는 풀꽃이 또 100가지가 되고요. 2권은 약이 되는 나무꽃 104가지. 그다음에 3권은 약이 되는 나무꽃 또 101가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신전희 선생님을 초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약서 하면 이제 동의보감만 일반인들은 참 많이 알았는데 이 세종대왕이 향약집성방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또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종대왕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향약집성방이 우리나라에서 책으로 된 책은 그전에도 물론 있습니다만도 네. 한약집성방이 세종대왕 때 제일 오래된 우리나라 3대 이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이후에 200년 후에 동의보감이 나옵니다. 네. 근데 동의보감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향약집성방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는 쪽에 되죠. 그래서 향약집성방을 만들고 나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면 그래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땀을 흘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놓고 보면 조금 허무하다 할까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걸 느낍니다.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향약집성방 17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정상에 갔는데 책을 내놓고 보니까 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산 넘어 또 산이 있다. 가보자. 그래서 그 등을 넘기 시작한 것이 동의보감입니다. 그러면 200년 후에 동의보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200년 후에 동의보감은 200년 전에 향약집성방은 뭐가 틀리노? 네.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게 되죠. 예. 그런데 동의보감에 나오는 거는 향약집성방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약재로서 병을 고치라는 세종대왕의 어명이거든요. 예. 동의보감은 다시 어명이 네. 선조대왕이 백성들이 불쌍하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책을 여러 가지 책이 너무 혼합되어 있어서 병 고치는데 너무 복잡하다. 예.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해서 식물 한약명 이름에다 식물명을 달아가지고 책을 만들어라는 어명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허준 이제 선생님이 그걸 이제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기 한 500여 가지가 돼요. 그럼 거기에는 보면은 우리나라 난 약재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나오는 약재가 쓰여 있습니다. 네. 약방의 감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흔히 쓰이는 것 약방의 감추라고 네. 하잖아요. 예. 그런데 향약집성만 감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동의보감은 감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에 나는 그 즈음에는 향약집성방에 우리나라 약재를 가지고 병 고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그 내용을 서문 내용 보면 그 임금이 가지고 있는 책 서고에 있는 500여 권을 허준인데 내주면서 이걸 참고를 해같이 만들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서적을 가지고 참고해서 알맹이만 모아서 동의보감 만들 즈음에 우리나라 약재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게 중국 약재 들어가게 되는데 한 50여 가지가 중국 약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중국에 가는 게 지금 27번째 갔거든요. 약초 찾으러. 네. 미쳤죠. 27번 간다고 약초가 늘 내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의원 하시는 분이라든가 약국 하시는 분이라든가 한약방 하는 분이라든가 또 교수들 네. 그 중에 약에 미친 사람들 또 있어요. 중국에 가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늘 저희가 같이 다니는 분 한 10명쯤 됩니다. 제 해마다 이제 그 클럽들이 가게 되죠. 가서. 예. 네. 그럼 거기 따라가게 되면 관광은 전혀 없습니다. 한열 강행구입니다. 예. 그 강행군 하기를 이제 저희 경우는 그래요. 가게 되면 약방을 일주일 그리고 비워야 됩니다. 예, 그럼 그렇죠. 비워놓고 다음 내 돈 들어가지고 산재로 가면 돈 제일 많이 든 거는 한 카트에 사진 한 카트 500만 든 게 있어요. 돈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얘기할 수 없는 예, 거지만 예.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좀
주변에서 무슨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순수 개인 그 자비로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국가 사업은 그건, 그죠? 네. 대학에다가 이렇게 아, 주지 그렇죠. 많이. 개인인데 안 줍니다. 음, 개인인데 신용이 없잖아요. 국가는 그래도 대학은 서로 신용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내가 신용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네. 국가에서 봤을 때는 개인인데 신용이 없잖아요. 힘들죠. 예.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생각을 못 하죠. 해도 네. 안 되고. 예. 이 저 향약 집성방에 관한 책을 이렇게 내시면서 예전에 그 50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원본을 보면 지금의 용어하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태반이었을 텐데 많죠. 그런 거를 많죠. 또 네. 한약 용어가 지금 현대 용어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기락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 네. 예, 우리가 기운이다, 기가 빠졌다, 네, 기가 네, 성하다 네. 하는 그 기운 기자가 있잖아요. 현대어로 지금 말을 못해 뭐를 갖고 뭐를 기라고 뭐를 할까? 갖고 네.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하니 에너지는 아니에요. 음, 예, 기락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네. 그냥 기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음, 우리가 공기니 대기니 뭐 이렇게들 얘기한 기자가 있잖아요. 근데 공기니 대기니 하면 말은 되는데 기가 뭐고 설명해라 하면 현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럼 그 설명 하나면 책 한 권 정도는 돼야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예. 이렇게 책을 내는 데는 뭐 신전희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다 포함돼서 한 권의 책이 나왔지만 사실은 아드님이 이 일을 같이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드님은 아버님의 의견으로 이 한약 관련, 이 약초 관련 이런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아버님 하는 일을 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공을 했을까요? 내가 시작할 때 20년 전 고사전 찍을 다닐 때는 걔는 지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근데 같이 이제 다니게 되죠. 음, 근데 고등학생이 지들은 바쁘잖아요. 예. 그래 나는 이게 재미가 있고 걔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나무가 휘어지는 거매로 그죠? 차츰차츰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반쪽 아닙니까? 네. 나는 그 이론이 아니고 실기 쪽이고 네. 집에 아는 이론 쪽이니까 이론과 실기가 합쳐졌는 것이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우리 약초를 대중에게 알리고 또 세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늘 분주하신 한약사 신전희 선생 오늘 일요 초대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당신과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합니다. KBS 1라디오 행복한 시니어. 예, 향약 집성방을 새롭게 첨가해서 정말 사진까지 다 넣어서 우리가 일반인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향약 본초를 내셨는가 하면 약초들의 또 세계를 쭉 내셨는데요. 뭐 모습이나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그런 약재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먹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구별을 잘 하시면 우리에게 이로운 유용한 약초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위에 널려 있는 약초를 우리 잡초로 보지 말고 네. 약초로 보고 나물로 보자. 예, 그런 쪽인데 예를 들면 달래능이 꽃다지 모죽해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네. 동료가 있잖아요. 네. 달래능이 꽃다지가 다 약이거든요. 그게 뭐 식물이지만 우리가 음식이지만 약입니다. 지금은 춘곤증이라 하는 게 우리가 춘곤기라 하는 거 모르잖아요. 보리펠 시기가 춘곤기거든요. 춘곤기거든요. 네. 춘곤기에 옛날에 음식이 없으니까
초군 목표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초군 목표로 살 때 이 조선 시대에 초군 목표로 살 수 있는 방법 책이 나온 거 있습니다. 예.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봄에는 보통 우리가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봄 되면 춘곤증을 느끼죠. 아까 예. 춘곤증을 느끼는 때는 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피로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간을 도와주는 약이 뭐냐? 달래냉이 꽃다지 아닙니까? 예. 봄에 나는 음식은 아까 제가 식은 씨앗라고 얘기하다시피 봄에 나는 음식은 춘곤증을 피로주고 기운을 돋궈주는 보약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간을 도와주고 해독시켜주는 약이 거의 다입니다. 달래가 그렇고 돌나물이 그렇고 우리가 미나리가 그렇고 그다음 달래가 그렇고 달래가 그렇고요. 꽃다지도 한약은 약으로 쓰이거든요. 정력자라고 약을 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은 그 미나리는 수군초락을 하고 그다음 저 석상철학해서 돌나무는 석상철학하기도 수분초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달래는 지금 해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쪽에 한약명이 다 있어서 이것이 약이고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식약 동원 사상에 여기 그렇게도 얘기하죠. 네. 식과 약은 같은 겁니다. 거다. 같은 뿌리다. 옛날 조선시대 지금 세조 때 그러니까 초기죠. 이 임원준이라는 이사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 책에 보면요, 이사가 제일 먼저 이사거든요. 심입니다. 마음 십자 심이 마음 편하게 하는 이사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사는 식입니다. 마음 먹을 식자 식이. 세 번째 이사가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마음 편하면 최고다. 초가집에 살다도 마음 편하게 살면은 예. 행복하다. 네. 그렇잖아요. 그건 예. 다 느끼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스트레스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그때 나는 음식을 먹는 게 스트레스 풀어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겨울에 수박 먹어보면 어때요? 수박 맛이 안 나잖아요. 제철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뭐 홍시 먹어야죠. 홍시. 그렇잖아요.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예, 꽃감 먹어야죠. 그러면은 동의보감 보면 꽃감은 어떤 효과가 있고 꽃감 발려에 있는 하얀 분은 어떤 효과가 있고 홍시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맛이 있다고 겨울철에 안 나는 음식 먹었을 때는 몸이 비틀어져서 병이 온다는 얘기죠. 그게 계속해서 먹었을 때 어떤 병이 오느냐? 그건 다 잘 알잖아요. 하나의 물방울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는 바위를 뚫잖아요. 음식이 제철에 나는 음식을 계속 먹었을 때는 요즘 4대 병이라고 하는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오는 게 누가 하냐? 네 병 네 알렸다 얘기죠. 네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은 현대 식품 첨가물 들어가 있는 음식만 먹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책에 보니까 하루에 식품 첨가물 5g 정도 먹는데요. 우리가 먹는 게요. 그러면 거기는 여러 가지의 색깔들이 들어있는 음식, 화합물질, 조합물질 들어가 있잖아요. 식품 첨가물에. 네. 자연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만든 거고 또 지금 옛날에 음식들 먹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먹을 때는 보면요. 나물로 캐왔잖아요. 네. 캐가 와서 살짝 데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에 담가 놓습니다. 물에 담가 놨다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들 짜가지고 양념해서 먹거든요. 웬만큼 독이 있어도 데쳐서 물에 담그면 다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음식을 먹게 되는데 맛이 말입니다. 맛을 우리가 맛이 있다 뭐 없다 하는 얘기는 5가지 맛이 다 나야 맛입니다. 오미라 그래야죠. 네. 맵고 짜고 5가지 맛 나는 네. 걸 시고. 제일 좋다면 네. 5가지 맛이 다 한테 합치면 무슨 맛이 되겠냐? 덤덤한 맛이죠. 담백한 맛이라고 얘기하죠. 네. 담백한 맛을 먹는 것이 행복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단맛이 좋다고 단맛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먹으면 뭐 실증나, 2번 먹으면 실증 나잖아요. 예.
5가지 다 맛이 나는 것이 좋은데 다시 5가지 맛 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5가지 색깔 나는 음식이 더 좋다 이거죠. 그게 한방에 말하는 오행 아닙니까? 예.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내복이다 해서 무의 뿌리를 이제 사진을 쫙 찍어 놓으시고 우리가 무 하면 이 정말 무만 생각하는데 전초나 무꽃 이렇게 마약을 쓰죠. 쓰는 용도는 다 틀리죠. 그래요. 네. 그러면 무의 뿌리와 꽃과 어떤 그 차이가 있나요? 무 뿌리를요. 네. 그 이제 내복이라고 얘기하고 네. 예. 무 꽃의 씨앗을 네. 내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를 먹고 나면 트름이 나죠. 그렇죠. 우리 그걸 경험하잖아요. 예. 그런데 무도 보면은요. 푸른 부위가 있고 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기락하는 게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흰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이고 푸른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게 예. 그럼 무를 먹을 때 어디 되냐 요리할 때 어디 되냐 무를 위에 이렇게 흰 부분과 파란 부분을 이렇게 뚝 자르지 말고 아리오로 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세로로요? 저 그래 여기까지 가로로 잘라. 고루고루 먹게 되죠. 그래서 온마리 고기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온마리 고기. 메레치를 네. 메레치 전체를 먹으라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메레치 똥을 뺀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똥이 멸치. 아니잖아. 내장이잖아요. 내장. 그 단어야 제대로 되죠. 예, 쉽다고 빼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진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빼고 먹는 거하고 같이 먹는 거하고 차이가 내가 저 무도 네. 위에서부터 밑에 이렇게 잘라 먹는 것이 기를 다 먹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쪽에 먹어서 트림이 우를 더 많이 납니다. 밑에 쪽으로 되면 기운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가 내려가게 하느냐 위로 올라가게 하느냐 그런 작용이 무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 한 가지에도요. 예. 그래서 시퍼런 부분 먹었을 때는 트림은 더 많이 하겠죠. 흰 부분 먹었을 때는 밑에 내려가니까 방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꼭 그렇게들 지금 방구 끼고 입에 트림 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이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씨앗은 또 기침에 쓰기도 하고 소화제에도 쓰기도 하는데 네. 무 하나만 해도 무 그렇죠. 다 무청이라고 위에 잎펄이 예, 있죠. 네. 지금은 무보다도 무청이 더 비쌉니다. 아시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무가 그전에 무만 좋다고 했는데 무청이 지금은 암이 너무 흔하니까 무청에 지금 섬유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무청을 먹게 되면 대변이 시원하게 나와요. 예. 듣기 싫은 얘기지 뭐지 말뚝 같은 대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암이 안 생기고 예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는 지금 만 원에 사면은 10개나 이래 주는데 무 위에 그 잎퍼리는 만 원에 사면은 한 움큼 조금 더 된대요. 옛날에는 촌에 가면 그냥 뭐 버리기도 그냥 했나? 막 줬어요. 네. 막 줬는데 무는 잘 안 줘도 잎을 그냥 다 줬는데 그렇죠. 지금은 무 주고 그 위에 아. 잎을 안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세월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 무가 언제 나오느냐? 가을에 나오는 음식 아닙니까? 그럼 무를 언제 먹어야 되느냐? 겨울에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섬유소가 많은 걸 먹으면서 겨울을 지나면은 장을 튼튼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대변을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대변을 시원하게 못 빼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몸이 무겁습니다. 말뚝 같은 대변 못 빼면 그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먹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배설한 예. 즐거움이 더 즐겁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무청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또 아욱이 나와요. 아욱. 봄에 뭐 아욱들 저 예. 국 끓여서 많이 드시잖아요. 예. 아욱은 또 어떤 면에 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아욱도 국이 맛있죠. 네, 아욱은 예, 맛있죠. 미끌미끌하죠. 네. 보통 한방에 보면 미끌미끌한 거는요. 네. 정력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아욱에 대한 그 국은 제철국이거든요. 그런데 국이 시원하죠. 네. 그 해독작용이죠. 예. 그래서 그 음식도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섞어서 먹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 아욱도 여기 우리 한방에서는 또 아욱씨를 한약을 또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
산들 뭐 이렇게 나가면 많이 이렇게 풀들을 뜯으시잖아요. 네. 어떤 게 또 약재고 어떤 거는 잘못 드시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구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많이 채취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물론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얘기한 달래냉이 꽃다지라든가 이런 돌나무에다 미나리 다는 건 이런 거는요. 흔하기 때문에 예. 많이 채취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 없고 뿌리를 안 캐기 때문에 위에 뜯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네. 이제 이 약초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약초 꽃을 모아서 축제도 열고 사진 전시회 같은 것도 그동안 열어 오셨다고요? 작년 저장에 저희가 약초꽃 사진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진전이 여러 형태의 사진전이 있지만 약초꽃 사진전 내가 처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보는 각도가 틀리죠. 이쪽에는 아름답다 하는 쪽에 보고 저희는 아름다우면서도 약으로 쓰이고 음식으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농부가 말입니다. 농가 지을 때에 콩밭에 만약에 팥이 올라온다면 팥은 잡초죠. 그렇잖아요. 네. 콩을 키우는데 팥이 팥이 올라오면 잡초 아닙니까? 네. 팥밭에 콩이 올라온다면 그건 잡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보는 시각 따라서 잡초가 될 수 있고 양식이 될 수 있고 약초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아름다운 꽃을 찌는 사람 봤을 때는 약초로서 아름답다. 약초가 아니고 야생화로서 아름답다. 네. 나로 봐서는 아름답도 중요하지만 약으로 이게 쓰이는 것이 우리 몸에 어디 좋으냐가 중요하다. 그렇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나죠. 네. 네. 그 전통의학을 널리 알려오셨다는 그 공로를 뒤늦게 인정받으셔서 지난 2009년에 국민포장도 받으시고 또 이 국내 한의학계 발전에 공헌하는 분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상인 유이태 허준상도 받으시고 어떠세요? 저희가 둘이가 부자간에 이 책을 만들면서 교정을 봐도 간과하고 잘못 넘어가는 거 있어요. 오탈자가 나는 경우가 그럴 있어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얼굴이 확 근거려요. 부끄러워요. 예. 아이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책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내가 발견 못한 것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전화 올 때는 아이고 고맙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 시정할게. 이런데 사람이 100% 원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실수를 거듭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정 볼 때 간과한다 하는 얘기를 잘 하게 되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 있습니까? 네. 그런 시술 범하더라고요.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 미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아가 이제 이걸 다시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책, 더 좋은, 더 정확한 것 나오리라 기대를 합니다. 네. 예.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능력을 인정하시고 이런 귀한 상도 드린 거예요. 네, 상금도 그 뭐 본인이 이 책 내는 데 쓰시는 게 아니라 또 기탁을 하셨다면서요? 전국에서 한의학계를 빛낸 사람들을 네. 이제 한 사람 추천해서 이제 예. 한 사람을 상금 준 게 있어요. 예. 이제 4회째 저희가 받게 했는데 한약업사로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네. 한의사들이 받기도 하고 했는데 예. 저희가 어릴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 공부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 가방끈이 너무 짧기 때문에 부럽거든요. 그래서 상금 1,000만 원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장학금으로 산청군에 줬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걸 한약계의 발전에 쓰일 수 있으면 작은 도이지만 드리겠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상을 그 산청군에다가 줬죠. 네. 올해 5월경에 이제 이 약초 사진으로 보는 동의보감 책이 나온다고요? 향학 집성방 내고 이제 동의보감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벌써 6년, 7년째 편집을 하는데 책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끔 동의보감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한약명과 한문으로 되어 있는 원문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약지 밑에다가 옛날에 부르던 이름으로 이제 무슨 불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현대적인 걸로 풀이를 하고 네. 사진을 예를 들어 감초 같으면 감초의 사진을 감초 한 장에 하나에 네. 약재 사진을 5장 내 6장을 이제 싣고 네. 약재를 싣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약재다 아니다 그걸 이제 동양 3국의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그 이거를 감초 같으면은 K 약전에 네. 실려져 네, 있나 있는 있나 그것까지 확인해서 그래서. 만든 책이 지금 나올 책입니다. 아, 그래서 예. 동의보감에는 이제 한약명이 나와 있고 다시 식물명이 나와 있고 또 향학집성방에도 식물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두로 돼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같이 싣고 해서 아,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어오는 방법이 어디까지 왔느냐를 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더 하실 계획은 어떤 일이에요? 이제 동의보감도 곧 나온다고 하니. 이 책을 내면서 이제 여기저기 강의도 오라 그래서 강의도 가고 또 이제 약초 교실을 해서 영남이공대학에서 이제 6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6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느끼는 건 와, 요즘 너무 약초에 대해서 알락하는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걸 알작하고 그리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가 열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일단 동의보감을 내고 나면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이 그 이후에 뭐가 있노 이제 네. 그런 쪽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영국이가 하작하는 거는 더 이 약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을 만들자. 네. 그리고 하나의 약재를 어디에 쓴다 하는 걸 더 상세히 할 수 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동의보감이 나오고 난 후에 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또 내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또 어떤 한계가 온 것 같고 그다음 내가 이제 뭐 우리 아들이 해야 할 일이지 내 할 일이 아니고 또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책을 내모해서 이걸로 인해가 다른 사람들이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나와서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쉽게 우리 나는 약초, 우리 나는 풀, 우리 네. 나는 음식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나 하면 참깨, 뭐 검은깨,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처음에는 이제 그 채소가 나옵니다. 그다음 주위에 나오는 과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식이 나옵니다. 밀, 보리 뭐 이런 쪽을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모두가 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먹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약으로 썼다 이 말이거든요. 밤은 어떤 데 쓰고 감은 어떤 데 쓰고 오감은 어떤 데 쓰고 포도는 어떤 데 쓰고 이런 쪽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참깨는 어떻게 쓰고 뜰깨는 어떻게 쓰고 이런 쪽으로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동의보감 저자가 만든 그 자체를 봤을 때 식품이 약이고 약이 식품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 개념이 모든 국민이 알아서 건강하게 삶을 지킬 수가 있다면 행복하겠죠. 예. 예. 오늘 이 대구 양령시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우리 약초를 널리 알리고 보급해 오신 신정희 선생과 함께 우리 것, 우리의 약초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시 중구 남성로 약전 골목은 말 그대로 약을 한 자리에 늘어놓고 파는 골목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실은 골목이라기보다는 양쪽 길이가 800m에나 달하는 큰 길입니다. 효종 9년인 1658년에 처음으로 양령시가 개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355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대구 약전 골목은 그저 단순히 한약재를 사고 파는 곳이 아니고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곳이자 또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곳인 듯 싶습니다. 오늘은 선조들이 남긴 정신세계를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어줘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행복한 시니어 지금까지 지영서였습니다.